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호 회장님은 진짜 부자가 맞죠?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라서 아주 유명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회장님 생각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실제로 크다는 뜻이 아니고 리스크가 커 보일 때,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리스크가 가장 적을 때다 이 말이죠. 자산시장 전체가 상승 중에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시간이 모자라거나 두 번째 내가 투자한 돈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시간이 모자란다는 뜻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단기 투자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부채를 이용하거나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켰을 때 좋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폭락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반대죠.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항상 가장 클 때였고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겁내는 폭락장에서는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구매할 수 있으니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폭락장이 아니면은 뭐 반값 할인이나 심지어 70%까지 할인된 금액에 자산을 매입할 수가 없죠.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 붙으면 낙관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지고 거품은 폭락으로 이어지는 게 자명한 사실이죠. 반대로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이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가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회장님도 책에는 그때 3분의 1 정도 현금을 투자하셨다고 하네요. BH리님 달러 다 파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달러가 1300원 가까이 갔을 때 달러는 투자보다는 보험용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달러를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건 좀 무모해 보인다고 방송 찍은 적이 있었죠.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사기를 당하기도 쉽고 일확천금이 현혹되어 가지고 모든 결말이 실패로 끝나기 일쑤죠.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클 때 생기겠죠.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절대로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경제학자나 경제 분석가들이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보다 더 부자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미래를 다 안다고 떠드는 가짜 전문가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가짜 전문가나 우리나 시장에 대해서 절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전문가들의 말에 속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장기 투자하니까 다 털리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가 왜 다 털리나요? 이승우님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듯 해요. 저 선생님 아니고요. 그냥 형이나 아니면 동생 정도 됐으면 좋겠네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종목 분할해가지고 매수한 걸 가지고 분산 투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분산 투자했다는 분들 보면은 아파트 좀 사고 빌라 좀 사고 상가 좀 사고 부동산에 국한돼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투자를 했던 분이 많거나 아니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 뭐 우량주 좀 사고 성장주 좀 사고 배당주 좀 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산 거를 분산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다른 자산군들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자산 배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산 투자의 핵심은 첫 번째는 자산에 대한 분산이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분산입니다. 시간에 대한 분산은 분할 매수하는 거겠죠. 어떤 특정 시점에 내 투자금을 몽땅 넣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계속 조금씩 투자를 할 때 시간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에 대한 분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해서 미국에 몰빵이 돼 있다는 거는 분산 투자가 제대로 된 건 아니겠죠. 어떤 시장도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거쳤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일정 시기 동안은 우리나라 주식이 횡보하고 있는 동안 일본 주식은 또 2배 이상 올랐던 때도 있었으니까요. 분산 투자를 할 때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배분과 시간에 대한 분산, 그리고 끝으로 전 세계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 그 다음에 국내 시장, 마지막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적절한 분산이 되어 있어야 완벽한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는 상속, 복권 당첨,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속이나 복권 당첨은 부모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운이 억세게 좋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사업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해서 사업체를 꾸리는 거고 경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 즉 주식 투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식 투자는 트레이딩 개념이고, 지금 뭐 김승호 회장님이나 존리 대표님이나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업과 동업하는 개념으로 장기 투자해서 주식을 보유하는 걸 의미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 부자를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못하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주변의 사기꾼들이나 아니면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을 한다. 동업자 고르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다.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다는 거는 자기 돈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조바심을 느끼고 뭐 누가 좋다고 하면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성과를 바로바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종목,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사실 어떤 투자든 싸게 사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싸게 사면은 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갭이 그만큼 생기니까요.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 100% 동의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스피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 지향하시고 이제 온전히 여유 자금만 가지고 충분히 길게 보고 투자하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얼마를 벌어야 진짜 부자인가? 제 채널명이기도 한데 얼마면 충분할까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KB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부자들은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라 가지고 뭐 10억이 있는 사람, 30억이 있는 사람, 아니면 50억 있는 사람도 절반 정도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50억 있으면 100억 있는 사람이 보이고 뭐 1000억 있는 사람이 보이고 계속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절대 부자라고 느낄 수 없는 거겠죠. 보편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면, 첫 번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의 비근로소득, 여기서 불로소득이 되겠죠. 한국 가구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불로소득으로 500만 원 정도 소득을 거둘 수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욕망 억제 능력 소유를 해야 된다 하시는데, 내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 비교해야 된다면 아무리 재산이 늘어도 항상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영태님, 욕망 억제가 제일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욕망 억제하는 거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들고 평생 수련해야 되는 마음 훈련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진짜 부자인가에서 아까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사실은 가장 큰 목표겠죠. 언제든 내가 은퇴할 수 있는 상태가 부자인 상태고,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로운데도 수입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면 충분히 부자인 상태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더 이상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유튜브 하면서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다른 것도 도전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만약에 도전했는 게 잘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영상 찍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내 노동소득보다 높아질 때를 경제적 독립의 날, 경제적 자유 달성의 날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부자는 뭐로 달성하신 거예요? 주식, 부동산 하셨는데 저는 사업했습니다. 사업했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꾸준히 투자를 했지만 사실은 사업하면서 정신없어서 돈을 안 쓴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님 안녕하세요. 코스피는 실물이 따라와야 오르지 않을까요? 당분간 박스피. 저도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의 광기라는 거, 그리고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장에 거품이 낄 때도 이게 거품이 끼고 있구나 하지만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터져야 알 수 있는 게 거품이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튤립 투기 때, 튤립 거품 때나 뭐 남의 주식회사 거품 때나 이럴 때를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까지 오르거든요. 어떤 거품이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했지만은 사람들의 광기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믿음 신년님, 시중의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데, 시중의 유동성이라는 게 제가 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경기가 좋거나 경제가 잘 돌아가면 돈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돈은 윤전기를 돌려서 찍어낼 때 첫 번째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쳐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위해서 부채를 늘릴 때, 그래서 돈을 빌리면 유동성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로 돌아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고 유동성이 경색이 되면 그 돈들이 안전한 곳에, 그러니까 은행이나 현금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안 내고, 은행이 대출을 독촉하기 때문에 돈을 감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경기가 안 좋다고 멀쩡히 잘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공이 장난 아니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제가 아는 것들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부채로 돌아가는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가 부채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죠. 돈 자체가 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요. 요즘엔 은행에도 안 넣어요. 왜 안 넣으시는지는 모르겠네요. 개인금고. 일본의 개인금고 판매량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일본에는 시중금리가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에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대지진 때나 이렇게 그때 물에 둥둥 금고가 떠다녔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안 할까요? 주식 투자를 안 한 게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금이든 뭐 원자재든 투자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이 월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내미근성도 있고 화끈한 면이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거의 투기처럼 생각하시고 종목 골라서 단기 투자에 실패하고 나가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죠. 와, 일찍 부자 되셔서 부럽습니다. 그 대신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삶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기간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챕터가 있는데, 고객님 주신 돈은 앞으로 좋은 방송 만드는데 뭐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제가 기회가 되면 편집자 써서 방송 좋게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사실이죠.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 그리고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지만 부 자체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고 책에서 말씀하시네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부 자체를 안 좋은 거,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도 없겠죠. 부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부를 이루는 과정이 정당했느냐, 그리고 그 부를 나는 물론 사회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금융공황 발생에 따른 세 가지 인간상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은 위기 당시에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크게 이용해서 어딘가에 투자됐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재산이 헐값에 부자들한테 가는 게 금융공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폭락장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그냥 투자에 담쌓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 빚이 없는 분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폭락장은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폭락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가격에 자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들이 부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부가 금융공황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는 좋은 부채인지 아니면 나쁜 부채인지 충분히 따져본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은 빚이죠. 그래서 폭락장에서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진 사람의 돈이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에게 넘어가는 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빨리 깨면서 보신다고 했는데 봐주시는 게 감사하죠. 태풍은 돼지도 날게 한다, 샤오미 회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주식 시장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특히나 초심자들이 나는 진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주식에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얻게 된 거는 내 재능이라기보다는 때를 잘 만난 거겠죠. 부동산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시장을 잘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거의 안 좋았던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이 부동산 투자 잘할 수 있는 능력하고 거의 같았다고 보면 됩니다. 절대로 내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꾸준히 길게 보고 계속 공부하면서 경험하면서 가면은 모두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투자든 아니면 사업이든 아니면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대가가 되면 철학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과정이 각각 다른 곳에서 올라가더라도 결국 위에서는 다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